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단 9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네거티브 난파전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걱정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하지만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종부세 얼마 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금 통장에 현금 50억 넣어놓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을 사회자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답을 못할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 교육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미래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대입에 초점을 맞춰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비리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명인의 마을 홈페이지와 재밍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점점 의미가 사라집니다. 교육 내용도 바꿔야 돼요. 교육 방식도 바꿔야 돼요. 시설도 바꿔야 돼요.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에게 태블릿 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정규 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대학 입시 공정 공약도 냈습니다. 공공 입학 사전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 부족은 우리 취약한 청년 계층에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친구가 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만 8세까지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약 위키 등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홍보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공약을 세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분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에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없게 하겠다며 정시 비율 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시행하고 비리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캠프는 유튜브 게시물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인력을 늘려 각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스쿨폴리스 인력을 많이 늘려야겠네요. 적어도 한 명이 2개 정도 학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요. 주기적인 감독과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밖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전문가를 확대한다는 공약과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교육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이미 존재하는 특성화고와 특목고로 나누겠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특목고를 원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신보선입니다. 네, 안주영 기자와 그 외 후보들 공약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주영 기자,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심 후보는 우선 학제 개편을 내세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9년제 학교를 도입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3살부터 5살까지의 3년 동안 의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입시제도를 학생부와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 또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가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많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아는데 관련 공약은 없나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졸업생의 노동 조건을 특히 급여 부분을 250만 원 선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공약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설치, 성별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그리고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지역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뭐가 있었나요? 안 후보 또한 교육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직업학교와 진로탐색학교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제도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제도를 없애고 일반 전형 80%, 특별 전형 20%로 바꾼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사시제도를 부활시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군소 후보들의 청소년 공약도 궁금한데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수능 폐지와 중등교육 한 과목 시험을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시 전형 관소와 그리고 수능 2회 실시,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는 취지의 학제 개편을 공약했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청소년 노동법과 청소년 인권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된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도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어떤 후보가 관심이 많고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후보자들의 자세한 공약과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주영 기자였습니다.